삶을 지켜줘. 산트로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4대 강국을 만들 미래 전략 산업 고고고. OCP 5천의 시대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산트로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4대 강국을 만들 미래 전략 산업 고고고. OCP 5천의 시대 이재명과 함께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 모두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새로운 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킨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도 약한 나라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1번 이재명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자 대한민국 와요 경제 성장 와요 이재명이 할게요. 이재명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 와요 1번 이재명을 믿어. 오 1번 이재명 새로운 시대. 오 1번 이재명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도 약하는 나라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1번 이재명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자 대한민국 와요 1번 경제 성장 와요 1번 이재명이 할게요. 이재명 세계의 표준이 될 1번 대한민국 와요 1번 이재명을 믿어. 오 1번 이재명 새로운 시대. 오 1번 이재명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도 약하는 나라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1번 이재명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도 약하는 나라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1번 이재명 1번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회복과 성장 세계 속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이재명 1번 행복 대한민국 모두에게 줄게요. Get ready for another one. 기호 1번 이재명 1번 위대한 대한민국 위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당신의 진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이재명 기호 1번 새로운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내 이재명 1번 이재명 민주주의 회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 1번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기호 1번 새로운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내 이재명 1번 이재명 세계 질서 주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잼잼이 여러분, 잼하. 강선우 의원님께서 꼭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오늘 하루 강선우 의원님 대신 민주포유 6.3 재밌는 밤의 DJ를 맡은 1일 잼밤지기 김한규입니다. 제 지역구가 제주시 을인데요. 제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제주로 의정활동 때문에 이렇게 양쪽을 오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으로 제주도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에는 방송활동이 있을 때 가끔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게 되는데요. 오늘도 방송을 위해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창밖에 푸른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제주 바다의 푸른 물결을 보고 있으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결국 하나로 뭉쳐져 있는 연결되는 푸른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퍼지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겠구나. 이제 남은 시간은 단 8일입니다. 6월 3일을 향한 우리의 파란 바람은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격려와 공감이 필요한 월요일 밤 민주포유 FM 6.3 재밌는 밤 김한규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는 사나우지 못해서 작은 차로 운전하게 됐는데요.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붉은 모터리가 꽉 채워질 정도로 많은 분이 오셔서 10분 트럭이 와야 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주에서부터 함께 해보게 마시! 이재명 후보는 뛰어난 역량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쫄 깜겨도 지지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황교 의원님 너무 잘나서 옆에 서 있고 싶지 않은데 잘 나오죠? 잘 준비된 민주당의 일꾼이니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기록으로 바꾸는 손길에 큰 박수 함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4.3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기업으로 제주도민의 19일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은 잘 사는 좀 만들어가요. 사일 전이죠. 지난 22일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제주에 유세를 오셨습니다. 제가 유세 현장에 있는 제주실 국회의원이어서 영광스럽게도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잘 준비된 일꾼 잘 부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DJ는 처음이라서 다소 진행이 미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들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이잼도 옆에 서는 걸거리는 훈남 황규 미스 나인님. 네, 실제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대표님께서 그냥 즐겁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스 나인님께서 저렇게 좋은 글 써주시는 거 보니까 아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천사의 벼락 오 김한구님이 사회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골 아침님 와우 친정이 제주입니다. 의원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거 유세 때문에 목을 많이 써갖고 많이 쉬었는데요. 강수원 의원님보다는 못하지만 하여튼 힘을 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에세수님, 김한규 의원님 응원합니다. 네, 응원을 해주시면 정치인은 힘이 많이 나는데요. 네, 계속 끝까지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 댓글 올려주시면 또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잼잼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쇼츠들을 모아봤습니다. 요즘 정말 파란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울컥해지는 감동의 순간부터 웃음이 절로 나오는 재밌는 순간까지 보고 또 보고 싶은 장면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보시지요. 축구에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나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퇴장을 받습니다. 퇴장을 받으면 그 경기는 물론 다음번 경기도 나와서는 안 돼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은 우리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마지막 레드카드 퇴장을 명령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 인정을 해주시고요. 아까 훈시가 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옛날부터 되게 라이브 의식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지금은 감사합니다. 네, 함께 민주 국민을 위한 어제 아산에 등장한 박문성 축구 해설가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었는데요. 아주 시원시원한 연설이 화제였습니다. 우리 이 거짓과 선동이라는 나쁜 플레이를 일삼는 그들에게 축구 심판처럼 레드카드를 꺼낼 날이 곧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다음 쇼츠입니다. 함께 보시지요.
방치 내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해. 적자생존. 힘센 사람 살고 힘없는 사람 어떡하겠어. 죽어야지.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시장은 자유야 이러면서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배 골자. 무슨 지원을 하냐. 돈 없는데. 국민들이 배가 골아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자꾸 허리띠만 졸라매면 사람이 삽니까? 돈이 돌아야 돈이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소비 쿠폰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노동자들끼리 단결해가지고 사장하고 협상해가지고 월급도 올려라. 이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정부 재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죄송합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이 싹 다 100%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게 비상계엄 아닙니까? 네, 우리 후보님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이 무식한 다음에 바로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원래 무지한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환호성에 박수까지 주셨습니다. 많이 공감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댓글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셔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잘 삽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경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앞으로 경제의 중요성을 일주일 동안 좀 더 강조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후보님이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 이재명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악화시켰던 내란 세력이지요. 그들을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의 답답함이 저희들한테도 확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진짜 준비된 경제 대통령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후보님께서 저 영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요즘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계셔서 선거운동을 하는 저로서도 힘이 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쇼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는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학교에서, 강봉소에서, 심지어 복지기관에서조차 이 아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했던 시간들, 그러나 누구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장애는 비용이고 돌봄은 가족 책임이라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탈시설 정책을 이해하고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의 돌봄, 교육, 자립의 연속성을 갖춘 복지 체계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장애 가정이 더 이상 눈치 보며 숨지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 가족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아도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내 아이,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가 가는 길이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치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참 계속 귓가에 맴도는데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 저도 어머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다. 또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건데요. 기대해 보시면 다음 5년의 세상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을 봤더니 이 오복또복맘님, 발달장애 한부모 가족 둘 다 나인데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오복또복맘님도 다음 5년의 시대는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준비된 마지막 쇼츠 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에서 5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협력과 연대의 상징 기지씨 줄다리기 한 판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영차! 네. 국민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우리 당시 시민이 나서면 국민이 이기고 진짜 대한민국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네, 우리 어기구 의원님 체격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요.
기득권 역할을 해주셨네요. 또 이재명 후보님 쪽이 국민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겉으로만 봐서는 어기구 의원님이 힘이 세서 이기실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좀 져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기득권이 국민한테 지는 거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우리 국민이 이깁니다. 네, 민주포유 FM 6.3 재밌는 밤 김한규입니다. 현재 델리민주와 이재명 TV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약 800여 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우리 강선호 의원님이 하실 때는 훨씬 더 많은 분이 듣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면 얼마 후에 다시 우리 강선호 의원님이 중요한 일을 마치시고 다시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득권이 아닌 국민이 이기는 세상.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 5월 26일 오늘의 제명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는 아주대 학생들과 대학생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이어서 경기도 수원, 용인, 남양주, 구리를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주권자들로 시장 입구, 또 캠퍼스 정문 앞거리, 역전 광장이 가득 차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제명은 아주대학교에서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직접 응답을 했던 이재명 후보의 답변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학부생들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다들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바쁜데 이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대학교 근방의 월세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렇게 이중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가장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주거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싸도 한 40만 원 보증금 주고 4, 50만 원, 보통 5, 60, 70만 원 방 한 개.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다 이거. 그 감당을 학비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래 됐을까? 원인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원래 다른 나라는 금융자산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주식이든 뭐 국고채든 이런 데 투자를 우리는 그런 데 투자를 안 하고 전부 부동산 투자만 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 그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저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역시 필요하겠다. 민간에 맡기면 지금 상태 해결이 쉽지 않죠. 자본주의 시장 원리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공주택, 공공임대 또는 분양주택을 늘린다. 매입임대도 좀 늘리거나 아니면 뭐 학교의 자녀 부지들, 유휴 부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공기숙사를 좀 많이 늘리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고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죠.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당장 오늘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월세가 오르고 보증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청년은 도전하라 이렇게만 말하는 세상. 가장 기본적인 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발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한 청년의 질문 앞에서 문제의 구조부터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누구나 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또 공공기숙사를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보고 구조를 해석하고 책임의 주체가 자신임을 인식하는 후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학교 캠퍼스의 한켠에서 또 발견합니다. 오늘의 제명이었습니다. 민심은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 줄, 눈길 하나, 스쳐간 생각 하나로 기록됩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남긴 댓글 한 줄, 화면을 멈추게 만든 그 문장, 캡처 민심 로그. 첫 번째는 다모양에서 닉네임 자바님이 올려주신 글이네요. 저도 선거 공보 인증. 그동안 선거 공보를 보관 수집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이번에 수집합니다. 책자형, 전당형. 네, 여러분들 우편으로 받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선거 공보물 보관하고 수집하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굿즈 많이 모으시잖아요. 이거는 국가공인 이재명 후보의 리미티드 에디션 굿즈입니다. 두 번째 캡처 민심 로그입니다. 딴지일보 쟁점을 피하다 님의 글인데요. 이재명 기자회견 넥타이 덜덜덜. 파란색, 빨간색, 흰색, 태극기 색이 모두 들어간 넥타이, 그리고 태극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이 아깝지 않네요. 네,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오면 다 각자 파란색, 빨간색 자기 색깔만 강조하는데요. 그런 다른 후보들의 넥타이들과 달리 넥타이 하나까지 신중하게 골라주는 잼 후보의 센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단번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댓글을 보면 GH님이요. 이재명 후보님은 귀 기울이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충직한 분이시고 믿고 맡겨도 되는, 그것이 최고의 대통령 후보자 이재명이다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네, 저도 100% 공감이 돼서 소개해봤습니다. 이 뽀삐뽀삐뽀삐님, 저 넥타이 너무 예뻤음. 네, 맞습니다. 저도 어떻게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님이 요즘 신고 다니는 신발,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구하기가 힘듭니다. 해외 직구를 해야 돼서 선거 끝나면 올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요. 저 넥타이도 빨리 구하지 않으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민심 로그는요. 이사이드죠. 시크릿 퍼플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네, 오늘 로컬 표준 시각에 따라 마감되는 중 재외국민 투표입니다. 오클랜드 분간 투표소 83.7%, 시드니 투표소 82.3%, 브리즈번 투표소 87.1%. 호주 쪽이 가장 먼저 해가 뜨죠. 그러다 보니 그쪽 먼저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시아로 넘어와도 또 상하이 총영사관 83.27, 주중국 대사관 82.30. 와, 정말 투표율이 높습니다. 거의 80% 훌쩍 넘기는 투표율인데요. 정말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최근 3번의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71에서 75%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민심은 숫자로 반영되고 그 숫자는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국에 살고 있을 때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차 운전하고 가서 투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비록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진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저 같은 많은 분들이 재외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후회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특히 높은 투표율,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캡처 민심 로그도 계속 보겠습니다. 이재명 TV 다시 보기 댓글로 김루루 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김상욱 의원님만 봐도 나도 하회탈 웃음에 빵 터짐.
우리 민주시민 대표들 자랑스러움. 네, 어제 재밌는 밤 게스트로 나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통합정당으로 거듭나는 민주당의 실현이지. 앞으로도 더 많은 반전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김상욱 의원님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아마 이 방송 출연하고 나서였던 것 같으네요. 제가 저희 제주도 지역으로 모셔서 우리 도민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바쁘셔서 여러 곳에서 김상욱 후보를 선점하는 바람에 안타깝지만 다음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캡처 민심 로그입니다. 델리 민주 다시 보기 댓글에 꿈꾸는 제갈량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냥 먹고 살기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 계엄이 터졌다. 그리고 쭉 보시면 네, 이재명의 길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다. 마음이 조금 열리니 그가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지금은 그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나는 나의 길을 할 것이다. 네, 이재명의 길, 우리 제주 출신 한겨레 박시백 작가님의 책인데요. 만화로 되어 있어서 너무 읽기 좋습니다. 이 댓글을 쓰신 분처럼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악마화하는 바람에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보증하니까 저를 믿고 이재명 후보 이번에는 한번 대통령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본인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재명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글 아니면 책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서 나를 믿고 잠시만 시간 내서 봐달라 라고 해주시면 그분들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또 소개해 드리면요. 잼잼이님 빨리 투표하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투표하면 당연히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표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이 마음 조금 내려놓고 주변 분들 우리 박가리 마지막으로 일주일만 더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벼락님, 김상욱 의원 내일은 대전 대덕구 온대요. 네, 제가 뺏겼습니다. 원래 화요일날 모시려고 했는데 대전에서 선점해서 안타깝게 대덕구에 가니 우리 대전에 계신 분들 김상욱 의원님 만나뵈러 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캡처 민심로그 저장합니다. 다음 회차에도 다시 한 장 한 장 채워가겠습니다. 여기저기에 댓글과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2025년 5월 26일 저녁 9시 26분 민주포유 FM 6.3 재밌는 밤 김한규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았던 사회의 단편을 바라봅니다. 손님 아닌 친구이기에, 타인 아닌 가족이기에, 한규 옆에 앉은 사람. 매주 월요일은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이지요. 이름하여 엄마의 밤. 남자인 제가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잼잼이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제게도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단단한 삶을 걸어온 여성입니다. 아이가 5살 때 혼자가 되었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버텨내고 또 정치인의 비서로 세상을 배웠고 지금은 인천시당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그리고 인천 남동구 의회의 구의원이 되어서 열심히 뛰고 계신 엄마입니다. 엄마도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증명해온 한 사람의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마법사 코리 토요일 4시 공연은 현장에서 표 구매 시 아빠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온 가족이 함께하면 더욱 좋겠네요.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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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나요? 39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서창 어울마당도 시범 운영 전 현장을 방문해 보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수영장은 물론 2층 동아리실 천장에 결로가 생겼고 바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층고 높은 계단형 도서관 설계는 추락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개관을 코앞에 두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니 어찌 공식 개관이 쉽겠습니까? 진짜 대한민국 인천광역시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인천은 시민사회도 민주당과 함께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실업극복 인천본부 양재덕 의장님이십니다. 진짜 내비는 이곳 9월 로데오 광장을 꽉 채워주신 우리 인천 시민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나와 계시는 선대위원장님들도 손 한번 잡고 크게 인사드려 주십시오. 네, 저희들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큐 옆에 앉은 사람. 네, 제 이름 별명이 한 큐라서요. 한 큐 옆에 앉은 사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변인이자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앞에 들어오실 때 저희가 네. 영상으로 저렇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원래 직업이 기자셨습니까? 기자는 아니고요. 네. 제가 지역 MBC에서 이제 아나운서로 일을 했었고 또 이제 아이 낳고 서울에 올라와서 또 우연찮게 EBS에서 문화캐스터로 일을 했었는데 아마 영상이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규직은 아니고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신 건가요? 네,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을 쭉 해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EBS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리 아이가 5살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저희도 방송하는 그렇죠. 사람들은. 네. 그런데 이제 어렵게 이제 복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일도 잘하고 싶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싶었으나,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들을 그러면 여러 가지를 그 이후에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방송 일은 조금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정말 뭐 되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방송 일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스피치 강사도 했었고, 그리고 그 케이블 광고에 보면 그 월 10,000원. 네. 자동차 보험은 땡땡 보험 지금 전화 주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광고도 되게 많이 찍었던 것 같고, 네 진짜 뭐 요양병원에서 원무과에서 이제 홍보팀에서 막 일도 해봤고 진짜 닥치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아도 내일이 안 올 것 같은 거죠. 그냥 그런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니까 이 TV에도 예전에 출연하신 적이 TV는 많이 나오셨겠지만 유명한 광고에 나오셨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개비스콘 광고 소화제던가요? 위장약이던가요? 네, 요 광고를 보면 지금 왼쪽에 옆모습이 보이는 분이 이연주 의원님이신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옆모습만 나와서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저게 되게 오래됐어요. 10년도 훨씬 지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저게 개비스콘 짤이라 그래가지고 막 돌더라고요. 네, 후보님도 따라하신 짤이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집중시킬 때 딱 틀어주고
저 사람이 나야. 네. 엄마가 역할 나야. 뭐 이렇게 딸로 나온 사람. 막 그러면 애들이 막 오 이러면서 집중하고. 근데 지금도 되게 신기한 게 그때는 또 그렇게 뭐 짤로 유행을 했는데 네. 지금은 또 이게 우리 네. 정치판에서 또 이렇게 유명한 짤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게 몇 년 전 정도 되나요? 저게 한 2012년, 2010년? 네, 꽤 네. 오래된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주인공 배우님도 한번 만나 뵙고 싶은 생각이. 아, 기왕이면 앞 얼굴도 좀 나오게 해주시지. 네. 아, 네. 참. 김학윤 배우님이시죠? 네, 맞아요. 네, 말씀 들어보면 재밌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워킹맘이자 싱글맘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말로 다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일단은 해주시면. 이제 워킹맘이었으니까 네. 이제 엄마의 입장으로 하다 보면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일하러 가면은 이제 일이 제 시간에 안 맞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땐 진짜 애간장이 녹아요. 정말 저도 알죠. 네. 너무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네.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방송 일을 또 네. 했었기 때문에 들쭉날쭉하잖아요. 뭐 새벽에 할 때도 있고 밤 늦게 할 때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그때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제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직장으로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스태프분들이나 이런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런 거죠. 되게 이렇게 일하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 너무 민폐인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제가 당시에는 차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혼을 할 당시에 정말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촬영 끝나고 나면 이제 택시 기다릴 때 아이가 이미 잠들었으니까 아이를 업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제가 되게 비참하기도 하고 막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이제 극복을 좀 했어야 했던 과거가 있고 그때가 애가 몇 살일 때? 한 6살, 예, 아주 어릴 이렇게 때였네요. 7살 이러고 그다음에 집에 좀 이제 큰 일이 있을 때 뭔가 논의를 하고 이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 사소하다기보다는 이제 한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칠순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 제 동생은 또 장애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다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번듯한 게 아니니까 좀 잘 못 챙겨드리는 것 같은 나 혼자서 이걸 다 챙겨야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혼자 이렇게 워킹맘으로 아이랑 같이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는 한부모로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가 제주다 보니까 제주도에 이주해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친구들이나 가족이 없이 혼자 내려와 계셔서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애를 갑자기 봐야 되거나 할 때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까 받기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부모님이 계시면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맡길 수 있는데 그럼 의원님은 당시에 뭐 부모님도 그렇고 육아에 도움을 주실 분이 주변에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네,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님은 다 부산에 계시고 전 서울에 있다 보니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동생도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 충분히 이제 또 이렇게 먼 길이라도 뭐 와주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그래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서든 버텨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게 엄청난 고비가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일찍 마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학년부터 6학년까지 5년을 이제 부모님 집에 이제 데려다 놓은 거죠. 그래서 매주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매주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또 만날 때는 또 뭐 기분이 좋은데 이제 또 주말에 이제 헤어져야 될 때는 또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방과 후 시간이라든지 등하교 시간 이렇게 딱 하루에 몇 시간 정도라도 국가에서 부모를 대신해서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지역에 따라서 아이돌봄이가 제대로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소득 기준 때문에 또 제한적인 부분만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늘리든 아니면 방과 후 수업이든
여하튼 이제 맞벌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혼자 키우시는데 이제 워킹맘이신 분들이 일하면서도 애를 키울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댓글도 보면 이제 포일 KJ68님 한부모 워킹맘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무궁화님 많이 힘들었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하여튼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 4년 정도 이렇게 부산 부모님 댁에 맡겼는데 뭐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뭐 매일매일 보고 싶기도 하고 아이도 엄마가 보고 싶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그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때였나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이제 초등학생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도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참 고맙게도 그냥 엄마가 그냥 좀 애쓴다라는 걸 좀 막연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른들이 꼭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길에다 돈 뿌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거 엄마가 이제 없는 게 아닌데 꼭 매주 이렇게 가야 되냐, 돈이 얼마나 드는데라고 아이한테 했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4학년 이럴 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좀 얼마냐? 이제 얼마고 또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내가 돈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너랑 나랑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다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고 너와 함께 잘 지내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그냥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막연하게 이해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아니 뭐 저도 이제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저보다는 그 요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애순이가 힘들게 그렇게 키웠고 애가 이제 금명이 은명이 이렇게 있는데 요즘 제가 그거를 뒤늦게 보고 있고 지난주에 또 어제 애순이 역할을 했던 그 배우를 다른 제주 4.3 영화 촬영장에서 뵀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다시 그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딱 이렇게 혼자 키우시는 거잖아요. 애를. 그거 영화를 보면서 이재명 후보님도 폭삭수다 보면서 많이 우시고 밤새워서 다 보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뭐 댓글에서 가슴 많이 아프셨겠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훌륭한 엄마네요. 이해해 주시는 아이도 고맙고요. 이렇게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왜냐면 어린애들은 다 그 나이 또래의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착하고 똑똑한 아이라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랑 이겨낼 수 있는 뭐 특별한 원동력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근데 정말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도움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아까 뭐 일을 하러 가면 스태프들이 이제 막 조금씩 이제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아이가 담임 선생님 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바빠서 선생님을 만나거나 인사를 드리지도 그럴 시간도 없었는데도 선생님이 아이를 굉장히 또 살뜰하게 잘 봐주신 선생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아이의 복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러니까 매번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내일이 안 올 것만 같았지만 벌써 한 13년 정도가 흐르고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딸이 얼마 전에 대학에 입학했다는. 네,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20살이 되었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고 제 어깨가 조금 이제 가벼워지긴 한 것 같은데 카드를 줬더니 카드를 너무 저기 1차, 2차, 2차까지면 3차까지. 아니 그 구연 돈 많이 안 받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수입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자녀분들이 우리 엄마가 이제 힘 있는 권력자니까 많이 돈도 많이 받겠지, 용돈도 많이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사명감 없으면 못하는 일들이에요. 저희 국회의원들은 조금 더 많이 받아갖고 저희들보다 훨씬 이제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참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댓글 주셨던 이제 오복도 복맘님, 저도 한부모 워킹맘인데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키우는데 아이돌봄 시간 좀 늘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이돌봄이 시간도 늘려야 되는데요. 결국 다 뭐 국가 예산의 문제인데 네. 예산을 그래도 다른 데를 아껴서 돌봄에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스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에서 한 아이를 온 동네에서 키웠네요. 아까 의원님 이제 직장에서 스태프들이 같이 네. 애를 챙겨주시고 한 건데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학교에서 또 지역에서 함께 애를 써야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너무 아이 키우기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많지 않으면 아이를 못 낳고 키우지도 못할 거다라고 포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이현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따님도 어머님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랬는데 그런 분들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도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원님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20살 따님이 뭐 10대에 결혼하셨나 보죠. 네? 첫 아이는 몇 살에 낳으셨나요? 26, 7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네. 지금 엄청 노력하고 왔어요. 어렵고. 네. 노력하시지 않아도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리고 신씨님 수아진 조카분이랑 닮았어요? 수아진은 그 옛날에 가수. 네, 쌍둥이 가수. 예. 야, 그 수진이 분이 여기 보시고 계시나 본데 제가 그 쌍둥이 가수 수아진 네. 그 조카가 맞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아빠랑 수아진하고 이종 사촌.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주 가끔 한 번씩 유튜브 방송에 네. 제가 인사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그걸 또 기억을 하고 이야 네. 대단한 방송입니다. 네. 네. 아까 이제 대학 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0살 딸을 이제 훌륭하게 키워내신 어떻게 보면 진짜 슈퍼맨 엄마가 아니신 슈퍼우먼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지난 2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 딸한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 있다면? 일단은 저희 아이가 참 잘 웃어요. 잘 웃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6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놀이터에서 너무 행복하게 막 웃으면서 막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저는 그 당시 많이 힘들었으니까 너무 이제 지쳐있는 시들어져 있는 식물 같기도 하고 바람 빠진 풍선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어디선가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키웠을 텐데 당신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를 찾자 라고 생각을 했고 이혼을 결심을 했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많이 웃자 우리 아이랑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아이가 제게 많이 웃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면서 키웠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웃어줘서 제가 마음의 안도를 느끼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아이한테. 아이고, 잘하고 계신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애가 5살 때쯤 이혼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양육비는 어떻게 잘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그게 좀 강제 조항이 아니고 주면 받는 거고 사실 안 주면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그 당시에 그때는 그러면 뭐 받으려고 한다면 뭐 남편의 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주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가지고 와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고, 그다음에 또 굳이 저희랑 거의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그걸 굳이 찾아서 네. 마치 양육비를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네, 양육비를 한 푼도 안 받고 네, 키웠죠. 그렇군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양육비는 원래 이제 뭐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 누가 잘못 있는지를 떠나서 애를 같이 키워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키우지 않는 이혼한 다른 일방의 당사자가 그 키우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된 부분이 있어요. 양육비를 직접 아까 의원님처럼 청구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국가가 먼저 애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을 하고 의원님한테, 그러면 의원님의 전 배우자한테는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관계가 멀어져 있고 서로 교류하기 힘들고 소송까지 직접 하기까지는 좀 껄끄러운 관계에서 국가가 대신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법안까지 통과됐고 올해 7월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빨리 됐다라면 의원님도 이런 혜택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영상이 준비된 게 있는데 한번 소개하는 영상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11살 초은이와 단둘이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유희인 씨. 1년 중 절반은 입원 생활을 하는 데다 콧줄로 식사를 해야 하는 등 24시간 간병이 필요해 아이와 한시도 떨어져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장애수당과 기초수급비로는 의료비만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 주변의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자립에 도전하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경제적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밥 먹는 거를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끼만 주문하고 시키고 보호자식을. 지난해 기준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94만 원. 전체 가구 평균의 6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중 58%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데다 일용 근로자 비율이 30.8%로 전체 평균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실정입니다. 근무 시간이나 환경을 맞출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데 헤어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33%로 이 중에서도 20%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대책도 이어지고 있지만 육아 부담을 덜기에는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보니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의 악순환을 덜어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네, 양육비 영상은 이제 잘 봤고 이제 이해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여가위 간사다 보니까 실제 사례를 너무 얘기가 듣고 싶은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다닐 때 학기 초가 되면은 자기소개 같은 거 하고 그렇죠. 친구들이랑 뭐 네. 가족 얘기도 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부모님 집에서 살 때 다른 친구들은 가족들이랑 다 성이 같고 사실 엄마만 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이는 다 본인 혼자만 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네. 부족하고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는 온전히 엄마의 딸이다. 그걸 좀 해주고 싶어서 성을 그러면은 네. 엄마 성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아이한테 얘기했고 아이가 직접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네.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 성을 바꿨는데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아이 성 바꾸는데도 정말 어렵죠. 힘들었어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친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거를 뭐 이게 송달을 받지 네. 않고 뭐 하답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게 되다 음.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바꿨던 것 같고요. 또 주변에 그 비슷한 경우를 봤을 때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입양을 하지 않으면 데리고 그 자식이 동거인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항상 네. 그 이혼 가정에서 재혼도 넘어갈 그렇죠. 때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한부모 가정 뭐 별거냐, 요즘 시대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오면 되게 다르고 이방인 맞습니다. 같고 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성을 바꾸는 게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이제 해줬고요. 특히 재혼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새아빠가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엄마의 남편, 그러니까 엄마의 남편이 아빠여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이혼한 가정들이 많고 또 자녀들이 원한다면 성을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쉽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정적인 가정을 이제 따님과 이루기까지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 외에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셨을까요? 보통 이제 이혼 가정이 이유가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뭐 네. 사별했을 수도 있고, 뭐 폭력에 그렇죠. 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나 가장 그냥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마음의 상처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근데 이것을 네. 보듬어 줄 수 있는 국가나 사회의 역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떤 특정 기준이 되면 네.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요게서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부모 가정들이 또는 한부자 가정들이 좀 자립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국가나 사회가 좀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네. 많이 해봤어요. 우리 잼잼이들 청취자분들 중에도 우리 이 의원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한부모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계실까요? 사실 제가 긴 시간 동안 네. 어떤 말도 사실 저한테는 힘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네. 말을 한들 크게 뭐 와닿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저는 오늘의 제가 어제 저한테 위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기 보시고 계시는 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를 함께, 우리가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당신 같은 사람도 있고 함께 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거고, 결국에는 아까처럼 그 양육비가 국가에서 조금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한 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세상이 나올 거니까 오늘 하루만 극복해 주시고 잘 버텨 주십시오. 그 네.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잘 커준 따님, 20살 따님, 밖에서 보면 여동생 같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의 여동생 같은 따님에게 이 방송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안 보더라도 따님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제가 우리 딸한테 항상 이름이 서연인데 네. 그냥 서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사랑하는 서연아 이렇게 불러요. 너무 좋네요. 조금 예. 근데 하도 그 애는 익숙하니까 네. 제가 사랑하는 서연아 계속 그렇게 해도 별로 이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매번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수십 번씩 듣는 아이인 예. 거고, 또한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수십 번씩 하는 엄마인 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잘 헤쳐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인연인 것 같고,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카드는 2차까지만. 네, 3차는 안 되고 2차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누구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인천 남동구의 이현주 의원님이셨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또 느끼는 부분도 많았는데 시간이 아깝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 옆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이현주 의원님의 딸이 20살 된 기념으로 직접 만들었던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보는 내내 흐뭇했습니다. 네, 민주포유 FM 6.3 재밌는 밤 김한규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800여 분의 청취자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송 중에 댓글들도 달아주셔갖고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미처 소개하지 못한 댓글들 잘 봤으니까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잼잼이들과 함께한 시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벌써 3차 TV 토론의 날이지요. 토론 중계 일정으로 내일 재밌는 밤은 2시간 빠른 저녁 7시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녁 7시입니다. 내일 잼밤지기는 김포 시 을지역의 박상혁 의원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박상혁 의원님 너무 멋진 분인데요. 저도 내일은 잼잼이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엄마는 매일 내 아이를 위해 사랑이라는 무기와 인내라는 방패를 들고 전쟁터에 나섭니다. 육아는 고요한 전쟁이고 돌봄은 끝이 없는 마라톤이죠. 그런 엄마의 길에는 끊이지 않는 걱정과 채워지지 않은 통장뿐입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계속 걸었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 속삭이는 말 한마디에 엄마는 오늘도 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길에 나섭니다. 엄마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사람, 우리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혼자 아이를 재우고 홀로 어둠을 건너 빛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엄마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존경을 전합니다. 당신이 견뎌내고 버텨내준 그 삶이 세상의 내일을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포유 FM 6.3 재밌는 밤 스페셜 잼밤지기 김한규였습니다. 오늘의 엔딩곡은 윤종신의 오르막길입니다. 모두들 잼나잇.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